안녕하세요. 류용수 범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수험을 하실 때 조금 부족하게 공부하세요 라고 잡아봤는데요. 아니 무슨 말이냐, 법무사 시험처럼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 부족하게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효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사 시험이 과목 수가 무지막지하잖아요. 호기롭게 법무사 시험을 도전했다가 책을 주문할 거 아니에요. 책을 구입할 때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나오고 이렇긴 하지만 감이 안 오죠. 근데 이제 호기롭게 1차 8과목을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다 주문을 해요. 책을 기본서 주문하고 객관식 문제집도 주문하면요, 책이 뭐 이렇게 쌓이죠. 민법 기본서를 처음 보신 분들, 법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야 뭐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전혀 법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 이 민법 교수님 책이나 강사님 책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법대 1학년 때 이 민법책 지원인 교수님 책을 받았을 때 세상에 어떻게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랬습니다. 근데 가방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내에 법대생들은 항상 티가 났죠. 항상 민법책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책을 보고 포기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책을 받자마자 바로 그냥 카페에다가 새 책입니다, 사실 분이 얘기를 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일단 1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 8과목, 이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한 과목 한 번 완벽을 추구하면서 완벽해지진 않지만 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추구 자체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스트레스만 더해요. 도중에 포기한다니까. 민법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제일 많죠. 너무 양에 치여서. 특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수가 몇 개입니까?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힘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일단 뭐 어떤 파트에서는 힘을 주고 어떤 파트에서 힘을 빼고 이런 거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을 기준으로 구별하면 돼요. 어떤 파트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뭐 밖에 안 나왔네? 그럼 한 10%의 힘을 주고 공부하고요. 이 부분은 한 50% 정도 나왔네? 그럼 50% 정도 힘을 주고요.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 강약 조절을 하기 전에 전제를 일단 그래, 조금 부족하게 공부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그 합격 점수에 대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합격 점수 60점에서 65점 사이란 말이죠. 그러면 35점 부족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너끈하게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1차는. 2차도 마찬가지. 50에서 55 아닙니까? 수학에 50%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알죠? 뭐 법무사 1차도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고 법무사 2차도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닌가 아는데도 하다 보면 계속 이걸 추구를 해요, 완벽을.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다가 당연히 안 되겠죠, 완벽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예. 조금 부족해야지 집중력도 높아져요. 어떤 파트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완벽할 정도로 기출문제도 다 맞아요. 그럼 그 파트 공부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집중력 생겨요? 안 생기죠. 예. 매너리즘이 빠져요. 과거 사법시험 시절 때도 지식으로만 따지면 실제 사법시험 합격한 젊은 친구들보다 10배 정도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장수생들이 떨어진 이유가 결국 매너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깝게 떨어져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강의도 안 들어요. 연습도 안 해요. 혼자 그냥 공부하는데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냥 뭐 포기라도 할 텐데 항상 1, 2점 차로 떨어져요. 합격하는 친구들은요, 1, 2점 차로 합격하고요. 물론 다른 레벨에 있는 고득점자들, 그런 친구들은 DNA가 다른 친구들이니까 빼더라도 대부분 합격생들, 일반적인 머리를 가지. 합격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몰라요.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도 맨날 몰라서 나한테 물어봤던 애인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으로야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위였던 거죠,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시험 합격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시험에서는. 지식 아무리 쌓아봤자 그거는 합격하시고 취미로 읽으시고요. 취미로 지식 쌓으시면 됩니다. 저 지금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 공부할 때 어려웠던 민사집행법도 재밌게 읽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힘 빼고 좀 부족한 듯이,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 수석이 아니라 꼴찌를 목표로 공부하세요라고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부족하게 공부하세요. 특히 법무사 시험은 고득점을 합격한다고 해서 메리트가 없어요.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변호사 시험이야, 높은 점수를 합격하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판검사 임용할 때도 유리하고요, 아무래도. 하지만 법무사는 꼴찌로 합격한 사람이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보다 결국 저희들 전문직
일단 첫 번째는 물론 일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 직업을 택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죠. 여러분들 수석회 가서 돈 조금 벌래요? 꼴찌에서 돈 많이 벌래요? 100이면 100 꼴찌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걸쳐서 수석할래요? 아니면 3년에 꼴찌로 합격할래요? 당연히 3년에 합격하는 게 낫습니다. 옛날 사법시험 때는요, 1000명 뽑을 때 한 900등으로 합격하면 일부러 다시 시험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 목표는 뭐였어요? 시험 합격이 아니에요. 시험 고득점 합격이었어요. 검판사가 되기 위해서. 하지만 법무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꼴찌로 합격하셔도 수석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니야. 알더라도 계속 그걸 망각하고 계속 완벽을 추구해요. 이해 안 되면 그 페이지를 못 넘어가요. 술술 넘기세요. 3번 봐도 이해 안 되고 4번 봐도 이해 안 되면 그냥 찢어버리세요, 책. 예. 보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는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인 머리로 봤을 때도 계속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찢어버려버리세요. 나오면 틀리지 뭐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편안하게. 1차든 2차든. 그래서 항상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강약 조절,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난 부족하게 공부하겠다. 한 50% 정도만 알고 공부하겠다. 50% 정도 제대로 알고 나머지 싹 다 찍으면요, 합격 점수 나오잖아요. 2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타는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법전 동원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럼 합격합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